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주말장입니다.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의 골드, 실버 시황은 골드도 상승했고 실버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빠지면서 골드 실버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제 그 하원 의회에서 부채 상한 협상안이 이제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디폴트는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도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이 있음으로써 이제 이게 일단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방송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의회 통과가 안 됐어요. 이제 그 투표를 시작한다는 얘기까지 들렸는데, 방송 끝나고 난 이후 업로드하는 과정에 이제 그것이 예,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일단락되고 나니까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 달에 FOMC 회의 그래서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인상이냐, 뭐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금리 동결 쪽으로 급격하게 힘이 실렸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지만 이 금리 동결보다 금리 인상에 안이 목소리가 더 줄어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 민간 고용 지표도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제 금리 동결이라고 봤을 때에 과연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는 경기 하락 분위기가 지금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고용 지표가 고용이 많이 된 게 오히려 이 금리 동결이라는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다. 경기가 빠르게 침체가 된다고 하면 연착륙이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침체 쪽으로 급격하게 내려간다면 인플레이션 잡다가 경기를 망쳐버리는, 예, 정말 그 뭐 총각상간 태우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호재가 호재로 가고 악재가 악재로 가는 이제 요런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마 6월달 FOMC가 전체 자산 시장의 방향타를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일단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점검하고 전반적인 시장, 어제 시황, 오늘 아침에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골드 국제 시세 1트로 연서당 1978불 27센터, 1g당 63불 60센터, 1kg 63,602불 81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 7천원, 팔 때가 30만 6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510만 9천원, 9,510만 9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23불 87센트가 지금 실버 국제 시세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430원, 팔 때가 3,29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22만원, 122만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어제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다지고 상승 쪽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뚜렷한 상승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확실히 3일장 이상을 상승하고, 만약에
오늘 상승을 하게 된다면 거의 상승 무도로 방향타를 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버 같은 경우는 24불 때 24불 지금 24불 10센트 때만 뚫으면 조금 쭉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골드도 지금 상황이 이제 지금 오늘 어제 3일 상승했고 오늘 4일째인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상승폭을 더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디폴트 내용은 끝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제 경기가 어떻게 갈 거가 방향이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지금 고금리 지금 6월달에 동결된다고 봤을 때에 동결된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어떻게 가고 노동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방향으로 이미 모든 지표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간다면 달러 인덱스는 급격하게 다시 100포인트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지금 현재 디폴트 내용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도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골드 실버는 상당히 힘이 있다. 골드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1930불 대를 지키면 분명히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는 또 2000불을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버도 지금 현재 뭐 원래 상황보다는 좀 많이 빠졌지만 23불 한 50센트에서 반등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보다 더 빠졌단 말이죠. 23불도 무너졌고 22불 72센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선행적인 골드가 힘있게 올라간다면 그 힘이 이제 실버에 딱 붙으면 실버는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자,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고금리가 끝나고 지금 이 산업이 좀 활성화가 된다면,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실버 같은 경우 상당히 반등을 크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 증시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오늘 아침에 103.455, 어제만 하더라도 104점 뭐 중반에 있었죠. 104.6045가 있었는데 거의 103포인트니까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포인트 떨어진 건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채 수익률이 어제 3.63인데 3.617, 두 개가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빠지면서 골드 실버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 원 환율이 1311원, 어제 1320원이었습니다. 9원이나 떨어졌습니다. 9원. 상당히 큰 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이제 상당히 어제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조정을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우행보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2700불대를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못 지켰어요. 어제 다시 빠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2600 26,871불 26,871불인데 어쨌든 코인은 이제 그 부채 상환 협상 때에 한번 이 채굴 수익에서 특별 세금을 거두는 부분이 이제 완전 물 건너가면서 큰 호재를 맞아가 한번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뭐 크게 반등을 못했고 다시 꺾여서 원점으로 온 이제 어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도 뭐 어제와 비슷합니다. 1870불이니까
코인은 약간 지금 조정세, 이렇게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5월 달이 그렇게 갔고 6월 달에 호재가 코인 시장에서 6월 달이 지금 홍콩 시장이 열립니다. 홍콩 시장이 열리면서 신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다. 옛날 뭐 이게 지금 한 작년 정도의 그런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면 엄청나게 상승했을 이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안쪽으로 이제 오면서 규제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이 지금 현재 적응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전량 전반적인 자산 시장 시황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자 어제 이제 5월달 민간 고용,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죠. 예상이 18만 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만 명이 많은 27만 8천 명이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상당히 탄탄한 어떤 내용이다.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이 정도의 노동시장이 탄탄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 그런 개념에서 금리 인상 기간에서는 악재였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뭐 금리 동결선에 왔다라고 봤을 때 경기에 그 노동시장이 위축이 되면 경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호재고 호재고 악재가 악재로 가는 이런 어떤 패턴이 체인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민간 고용은 많이 늘어갔는데 평균 임금은 또 하락을 했어요. 예. 임금 전체적인 임금 지급이 오히려 낮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에 취업은 잘 되지만 뭐 흔히 이제 뭐 1,000만 원 받던 사람이 900만 원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의 지금 이 노동시장 구조가 이 재편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6월 달은 금리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또 클리브랜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큰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오펙에서 회의를 준비한다고 이제 소식이 들리니까 국제 유가가 또 3% 상승했어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사실 기름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뭐 솔직히 제 생각은 한 50불대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켜봐야 되겠다. 아마 전쟁 끝나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70불대니까 좀 더 떨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제대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자, 미국이 대만하고 FTA급의 무역 협정을 지금 맺는다 이런 얘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국 하나다 정책을 미국이 뭐 말로는 하나인데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FTA 정도의 대만하고 협정을 하는데, 지금 뭐 이 솔직히 미국에서 TSMC 그 반도체 기업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대만에서 이 반도체를 수급 못 받는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폭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반도체가 스톱을 했다, 미국 안 해 이래 버리면 미국 경제 폭망합니다. 예. 아니 전 세계 컴퓨터가 올 스톱 돼야 된다. 예. 그런 그 정도의 우리 2차 전지하고 배터리 사업하고 반도체는 우리는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정도 생산 능력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탑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FTA급 무역 협정을 맺는다 이렇게 나오고 중국은 반발하고 이런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특이한 부분이라서 이 보도를 제가 체크를 해가 왔는데 미국에 항암제가 부족하다. 미승인 항암제도 일시 수입할 예정이다.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코로나의 오히려 후유증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 심하게 앓고 이 호흡기 계통에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컨디션도 안 좋고 조금만 컨디션이 이상하면 목소리가 가버리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후유증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일종의 바이러스가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우리 이 소위 인간들의 어떤 그런 면역 체계에 많은 교란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항암제가 부족할 정도면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미국 쪽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죠. 거의 주식이면 빵 고기니까 그 다음에 뭐 튀김 종류니까 그럼 참 우리 조상님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가만 요즘 봐보면 뭐 김치가 이제 코로나에 좋다가 한때 전 세계 지금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김치 모르는 사람 없고 한국 라면 모르는 이 라면이 없는 가게가 없을 정도로 아프리카 가도 있고 뭐 다 있다요. 그 저남미 쪽에 뭐 다 있답니다. 그런 어떤 이 부분에서 봐보면 굉장히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음식 문화는 정말 우리 한국이 K푸드 열풍이 아니라 우리 정말 앞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좀 가음을 했다든지 또 뭐 피곤했다든지 이러면 막 이런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 먹는 것보다 이 뭐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구수하게 김치찌개 이런 거하고 밥을 먹고 하면 또 빨리 또 건강이 회복되는 뭐 그런 어떤 이 결과적으로 건강 먹는 데서 지킨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어쨌든 조상님께 고맙게 우리 선조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항상 방송하는 사이에 비트코인이 27,000불대를 회복을 했네요. 예. 골드 실버도 계속 상승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유럽 의회에서 젤란스키 전투기 지원을 뭐 지지받았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아마 지금 뭐 엄청난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6월 초가 지나고 나면 전쟁 방향이 좀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틀어지지 않겠냐,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지금 일단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가 일단은 이번에 러시아에서 침공했던 그 영토 우크라이나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는 아예 그쪽 거의 이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러시아로 넘겨주고 그 선에서 이제 휴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봐야 될 내용도 아니고 러시아 입장에서 봐야 될 내용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소련 시절로 뭐 한 3, 40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소련인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가 소련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크림반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수록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어쨌든 독립을 할 때 그 땅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크림반도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그 정도 수에서
휴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런 어떤 내용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제2의 소련처럼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서 연해주 쪽만 하더라도 거기는 러시아 쪽 그런 이 러시아인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거의 뭐 동양 쪽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못한다면 지금 뭐 승리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폐해를 놓기 전에 협상을 하는 그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여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골드 실버하고 별 상관없지만 지금 어쨌든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골드 실버가 특히 안전자산 쪽에 지금 골드도 지금 1900 뭐 오늘 78불 뭐 거의 뭐 2000불 때 굉장히 고공입니다. 지금 금값 자체가 그게 이제 큰 그 고공을 고단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영향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자금을 그 타이밍에 또 팬데믹하고 겹쳐서 자금 많이 풀어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골드 실버 가격도 크게 올랐지만 어쨌든 빨리 전쟁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골드 실버 방향이 어쨌든 바닥에서 상승 쪽으로 돌아선 걸로 보이지만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또 조정을 한번 받을 것인지 아직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매도 수익 실현의 매도 물량 나오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실버는 24불 뭐 중반 정도 가면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이시지만 뭐 골드도 마찬가지겠죠. 그 2000불 때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번 주 오늘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보시면서 응대하시고 주말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이 대처 복무 공휴일이라 한 주가 버뜩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